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이혼 전문 이재론 변호사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봄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결혼한다는 청첩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건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한다는 의미이고 서로들의 그 가족들도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 생활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합치게 될 것이고요. 생활에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부부 사이에 논의를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도 낳게 되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중요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요. 이렇게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부부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고 아니면 일방의 귀책으로 인해 갈등이 생겨 결국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함께 공유를 해서 해왔던 만큼 재산 부분에 있어서도 공유를 해왔을 것이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협의를 통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은요, 부동산, 예금, 주식, 대여금 채권 이런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제3자에 대한 채무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배우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받게 된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전에 자신의 명의로 이미 취득해 놓은 재산들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재산 분할의 대상을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해 놓은 재산이라든지 혼인 중에 증여나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한 재산 이런 것들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립된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것을 유지하거나 또는 더욱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혼인 전에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해놨던 재산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혼인 기간 동안에 그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취득한 상속재산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 다른 배우자가 이 재산들을 유지시키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상속재산이라든지 이런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포함이 되더라도 나중에 재판 결과에서 기여도에 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그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올려두었고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하나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30대에 워킹맘으로 일하는 여성 의뢰인분이셨어요.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고 10년 동안은 잘 살아오셨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실직한 이후에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셔서 만취가 되었다 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전형적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문제가 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8년 전에 상속을 받게 된 땅이었습니다. 상속을 받을 당시에는 땅값이 높지가 않았는데 이게 평수가 많고 주변에 개발이 예정된 곳이다 보니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땅의 가치가 많이 상승해서 10억 정도의 가치가 되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상속받은 땅들이 어디에 있는지
땅이 어느 정도의 평수인지 또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는지 이러한 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을 해서 남편의 기여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던 사례였어요. 이렇게 상속재산이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같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기여도가 없음을 잘 주장하고 입증할 수만 있다면 아예 이혼의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재판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부부가 되면 재산도 공유를 해야 하고 같이 산 기간도 많고 각자 집안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나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나누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더 재산을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소송까지 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정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이런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하는 마당에 이런 부모님이 주신 재산까지 나누게 된다면 정말 이보다도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상속재산도 있으시다면 사건들을 요모조모 다 살펴보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주장을 해야 소송 결과도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